타로의 신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희망 메신저 타신입니다. 매번 새로운 해가 될 때쯤이면 우리는 기대와 희망을 갖곤 합니다. 나에게도 큰 복이 있지는 않을까? 이번에는 더 잘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덜 아프길 바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다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타로를 통해서 2026년에 당신에게 다가올 변화의 얼굴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 안에는 당신이 원하는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며 후회를 불러오는 선택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을 천천히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하여 모두 들어보신 후 그중 더 마음에 와닿는 선택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장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새해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번 현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주역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여러분들께는 61궤 풍택 중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궤를 보면서 제가 했던 질문은 뭐냐면, 우리 현무님들에게 25년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는 과거의 궤입니다. 이 풍택 중부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진정성과 신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겉보다 속이 중요하고 내면의 진심이 외부에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궤는 이 새가 알을 품듯이 마음을 담아야 결실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2025년은 거칠해보다는 진심이 통하는 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말보다는 마음이, 계획보다 또 진정성이 사람과 운을 움직이는 그런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무님들께 이 보여주기식의 성공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나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를 결과로서 좌우하는 한 해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거짓된 관계, 겉모습만 화려한 일들은 무너지기가 쉽고,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와 진실된 노력은 큰 결실을 맺었던 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새해 다가오는 변화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무 카드를 통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금의 현무와 수의 7번, 19번의 희망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 카드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새해에 다가오는
이제 변화들. 자, 첫 번째, 금의 현무입니다. 자, 요거는 책임 있게 행동한 만큼 결과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수의 7번, 많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 현실로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다. 자, 19번의 희망, 가능성을 보고 행동하며 그것을 쟁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순하게 타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다 좋은 얘기만 하네요. 이럴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안에는 단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게 말씀드리는 것의 단점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중심으로써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행동으로 옮긴 만큼의 이득으로 주어지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무님들께서 이제 다가오는 26년도죠. 26년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새해에는 무엇을 해볼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생각해놨던 것들, 또 계획했던 것들,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생각들과 뭐 계획들과 상상 속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고 움직였을 때 그것이 현실의 이득으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볼 텐데요. 목의 2번, 화의 2번, 목의 현무입니다. 자, 목의 2번은 미래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화의 2번은 고민과 갈등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목의 현무, 주어진 일에 내 책임을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 나에게 이득이 되든 약간 손해가 되든 무조건 책임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카드를 그대로 이어서 좀 보면은 어쨌든 26년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죠.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각자 직업과 상황과 뭐 나이와 성별이 다 다를 텐데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이제 내가 행동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옮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벽 중에 하나가 아, 이게 진짜 맞을까? 이거 해도 될까? 이거 진짜 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러한 고민들이 마지막에 최대 난관으로 좀 부딪혀지겠죠. 아마 이러한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나 마주치는 벽인데 중요한 거는 나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타로를 이렇게 보면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 고민을 하기 직전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 혹은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을 믿고 따라가라고 저는 조언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리스크가 생기길 두려워한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득이 되든 혹은 약간의 손해가 되든 어떻게 한다? 책임을 다한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결정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 어떤 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미래적인 방향으로 실행으로 옮기면서 고민과 갈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책임을 짓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 카드를 좀 볼 텐데, 자, 수의 4번, 금의 현비, 화의 4번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하나의 조언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의 4번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못 미치거나 약간의 슬럼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합니다. 번아웃도 포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실행으로 옮기고 나서 그 흐름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행동의 값이 굉장히 나를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잠깐 좀 휴식을 취하는 단계다라고 좀 보여져요. 물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현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이랄까? 네, 그럼 약간의 좀 휴식기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주어졌던 아니면 좀 부족하던 간에 어쨌든 내가 많은 힘을 한 번에 썼기 때문에 그 힘을 다시 좀 채워 넣는 그런 기간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 와중에 금의 현비입니다. 이거는 현실성을 강조하는 카드입니다. 현실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이득을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간에 마지막 나의 어떤 마지노선은 뭐다? 현실에서 필요한 만큼의 이득을 챙겨가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자, 그리고 화해의 4번. 약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다려서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본 건데, 자, 보면은 무언가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을 실현으로 옮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현무님들 주변에 변화로 주어질 것이고,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 고민과 갈등의 벽을 약간 만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무언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 내가 손해와 어떤 이익의 중심점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책임을 짓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시고, 그 커다란 어떤 본인만의 거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커다란 일을 완료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남겨지는 이득은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경제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득을 쟁취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 거예요. 물론 앞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이 이제 26년도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주 업로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26년도에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이게 마치 목차 같은 거거든요. 나에게 26년도는 이러한 일들을 좀 새롭게 구상하게 되는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26년도에 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 61개 훈택정부가 25년은 어떠한 해였는가를 돌아보는 궤였잖아요. 이 카드가 얘기한 거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 뭔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믿음, 또 진정성과 신뢰를 뜻하는 거거든요. 26년도에 우리 현무님들은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주어지는 변화에 있어서 우리 현무님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뭔지를 좀 볼게요. 화해의 여룡과 화해의 5번, 수의 기룡이 나왔습니다. 자, 화해의 여룡, 성공을 위해서 직진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주변의 의사소통이 좀 안 되겠죠? 무조건 앞만 보고 가니까. 자, 그리고 화해의 5번이 나왔어요. 이거는 누군가의 싸움과 다툼, 간섭, 그리고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크게 속 시끄럽게 만들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카드고, 그리고 수의 기둥이 나왔어요. 요건 이제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 현무님이 해야 하는 행동은 일단 직진하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뭔가를 하기로 정했으면 그 첫 번째 정했던 그 마음을 절대로 변심이 없도록 무조건 앞만 보고 가라.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거다. 예를 들어, 자, 떡볶이 예시 한 번 더 해야겠죠? 나는 26년도에 떡볶이집 창업을 진짜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과정에 문제는 많겠지. 뭐 대출을 받는 거, 자리를 구하는 거, 뭐 월세로 가냐, 전세로 가냐, 뭐 몇 년을 계약하냐부터 해서 뭐 목이 좋고 손님은 어떻고 마케팅은 어떻고, 정말 선택해야 될 세부적인 것들은 많겠지만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관섭도 많을 겁니다. 야, 요즘 누가 떡볶이 하냐? 야, 요즘 누가 창업하냐? 야, 누가 요즘 그런 거 대출 받아서 하냐? 막 여러 가지 간섭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직진해라.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가 행동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26년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나는 진실된 해를 보냈으니 이제는 나를 믿는 만큼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만큼 얻어내는 기운이 강한 게 26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간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걸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피해라. 최대한 멀리해라. 단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걸러들을 거는 걸러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식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거는 내가 정말 어떤 떡볶이집을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단순하게 떡볶이집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돈을 잘 벌고 또 낼 건 내고 하는 생활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 떡볶이집이 계속 미래적인 방향으로 잘 되게끔 더 뭐 번창을 하던 손님을 더 만들던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물가 시대에 맞춰 또 가격을 또 인상을 하고 신메뉴를 만들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볶이집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같이 듣는, 매일같이 하는 게 힘들다면 매월 듣든 뭐 주마다 듣든 내가 좀 그러한 인프라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의 정보통과 소식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기관이나 프로세션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시를 떡볶이집으로 드렸지만 본인들의 흐름에 맞춰서 잘 가져가시길 바라봅니다. 자, 용신오행 카드를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볼 텐데요. 6번의 수, 귀여 초심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자, 6의 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본과 기초를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자, 26년 새로운 해가 이제 붉은 말의 해죠. 굉장히 강한 기운의 카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 전력 질주에 힘이 붙는 해가 26년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현모님들이 뭔가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들이 막 붙을 겁니다.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민과 갈등의 그 역사 속에서 뭔가 멈추게 되는 흐름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내가 뭘 하기로 했는가를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된 것이고 내가 행동한 만큼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용신오행 카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조만간 이 용신오행 카드를 발매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께 이제 제가 판매를 진행을 할 텐데 사전 예약을 받을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제가 이제 사전 예약을 받게 되는 홍보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아마 이 용신오행 카드는 단순하게 타로 카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운을 관찰하고 본인의 어떤 문제와 고민과 갈등을 함께 해주는 그런 좀 신비스러운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타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더 다양한 상품들을 좀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사전 예약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따로 영상을 또 추가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26년에 준비해서 타신이 준비하고 있는 채널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어떤 이벤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영상마다 이제 주어지는 어떤 댓글들을 읽는 코너 같은 것도 매 영상마다 제가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 영상에 남겨져 있는 댓글들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다음 영상에 제가 이 모든 댓글을 다 읽을 거거든요. 그게 뭐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다 읽을 텐데 나는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뭐 타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본인 스스로에게 한다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각오라던가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제가 읽어주길 바라시는 글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다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6년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25년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원이 정말 간결하게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26년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앞으로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길, 또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촛불의 끝을 향해서 꼭 원하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제가 잘 인도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2026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이미 봄의 기운이 드러난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도 그 전환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타로가 들려준 메시지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기보단 그 길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게 도와줄 하나의 기운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 중에 목은 확장을, 화는 열정을, 토는 중심을, 금은 결단을, 수는 흐름을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올 변화는 이 다섯 기운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체된 듯한 시간이 계속되었다면 그건 삶의 에너지가 방향을 틀기 전에 조용히 힘을 모으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깊은 밤이 지난 뒤 새벽이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 가장 깊은 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 깨어날 때 우린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리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타로의 신과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변화의 중심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 2번을 선택하신 백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새해에 여러분에게 올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여러분들께는 31궤 택산함이 나왔습니다. 자, 택산함. 이거는 감정의 교류, 상호작용을 뜻하는 궤거든요. 제가 이 카드를 뽑으면서 본 거는요. 우리 백호분들이 2025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궤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 백호님들에게 있어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해였다. 관계가 인생을 이끄는 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누군가에게 끌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감정이 크게 좀 반응했으면서 또 그로 인해서 관계의 지형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나 계산이 아니라 이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다. 뭔가 2025년을 이끌어갔던 핵심 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뭔가를 했다. 이러한 의미가 좀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백호님들에게는 31개 택사남 2025년도가 내가 이제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한 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 새로운 해에 다가오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흐름,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일단 시작부터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어떤 해인지. 자, 4번의 권능이 나왔습니다. 권능. 화의 8번. 화의 백호가 나왔습니다. 화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4번의 권능은요, 권리와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고집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단순하게, 나는 밥 먹을 거야! 나 이 반찬 안 먹을 거야! 이런 고집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그런 강한 고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게, 나의 어떤 권리와 위치와 자리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래서 2026년도는 나의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권리, 권한, 자격을 얻게 되는 해다.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화의 8번. 이거는 과감하게 좀 뭔가를 포기하겠다. 아니다. 이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죄송해요. 과감하게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결여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화의 백호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책임진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자존심이 결여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같이 재해석을 하면 나는 자신이 좀 없지만 새로운 어떤 권리와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책임지는 어떠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6년도가 우리 백호님들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좀 부여하게 되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좀 드는 부분이지만 26년도는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죠. 내면의 힘이 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후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목의 백호, 수의 백황, 수의 9번입니다. 자, 흐름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마음을 다 비웠어요.
뭔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싹 비우고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목에 백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새로운 책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상황을 내가 해결했다. 근데 그 상황은 지금 25년도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런 거 해도 될까? 나한테 그런 어떤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좀 있는 현재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내가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할 어떤 자리와 권한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비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자격을 얻어내기 위한 그 흐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게 하나는 내가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계획이나 어떤 목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마음을 싹 비운다는 것이고,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고, 이게 쫓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 25년도의 흐름은 계속 쫓기는 흐름이었다면 26년도는 좀 더 내가 앞서가서 여유로운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끔씩 뭐 운전을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어딘가에 갈 때 시간 약속에 늦어서 급할 때는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쫓기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시간에 쫓긴다. 근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흥얼거리면서 가기도 하고, 뭐 잠깐 커피숍에 들러 가지고 커피도 한 잔 하고, 남들은 막 급하게 뛰어가고 막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나가도 나는 그냥 속으로 '저 사람은 좀 오늘 급한가 보다. 좀 늦었나 보다.' 이러면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가 되거든요. '나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권한과 어떤 책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의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자, 결과를 봐야겠죠. 목의 6번과 9번의 고도, 목의 3번이 나왔어요. 이거 뭐 사실 운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한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운세가 뭐 금전운, 재물운, 뭐 승진운, 뭐 사업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요게 제가 떡볶이집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이미 이거는 떡볶이집 창업을 한 상태다라고 일단 보여줘요. 떡볶이집은 이미 창업이 돼 있는 상태다. 자, 근데 앞서서 26년도에 다가오는 변화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맥락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떡볶이집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프랜차이즈로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볼까?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프랜차이즈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장하고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의 어떤 이 가게 상호명을 제대로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이 26년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내가 뭔가 권리와 권한을 얻음으로써 상황을 책임지는 역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떡볶이집의 단순 사장이었다면, 주인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걸 좀 넘어서서 단순히 내 가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CEO 또는 사장이 된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가 확장이 돼요. 26년도에는 우리 백호님들의 어떤 일들이 세계관이 좀 확장이 되고 넓어집니다. 세계관이 확장되고 넓어지면 단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손 써야 되는 게 많고 책임질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책임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26년도에. 자, 근데 무난하게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찾았어요. 왜? 마음을 비우는 걸 선택했거든.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생각을 하고, 대신에 내가 뭔가를 감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흐름이 또 나갈 거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두지 않는 거죠. 더 아껴야지, 더 줄여야지, 더 얻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운영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도 마음이 좀 여유로운 흐름이 26년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목의 6번이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 이미 마음이 여유로워요. 흐름에서. 마음이 여유롭고 새로운 흐름에서 어떤 책임을 얻었다. 내가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일들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의 고독. 좀 본인의 상황이 단점으로 보면 좀 외롭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해. 왜? 오너의 입장이니까. 맥락을 가져가셔야 돼요. 26년도는 우리 백호님들의 위치가 좀 오너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내가 좀 중축이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될 게 많고, 베풀어야 될 게 많고, 내가 선택을 해야지 결정이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3번 행동으로 옮기는 이동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26년도는 뭐다? 내가 새로운 권리와 권한을 얻게 되고 내가 지위나 확장을 하게 될 일들의 변화가 주어질 것이다. 설령 그것이 사업이나 어떤 직장과 연관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권한을 얻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확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뭔가 베풀고 다스리고 내 힘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의 변화가 26년도에 적극적으로 좀 주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의 택사남, 요거는 내가 뭔가 이걸 해야겠는데 하는 끌림으로 인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26년도는 이제 끌림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책임적인 부분, 나의 위치에 맞는 책임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겠다. 그로 인해서 확장을 하겠다, 유지를 하겠다. 이러한 기운이 강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새롭게 주어지는 변화에 있어서 우리 백호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볼 건데, 수의 6번, 기초와 기본을 상징하고요. 1번의 미룡, 시작과 가능성, 화의 확률, 과감한 선택과 결단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거 딱 세 가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의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리더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하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내가 무슨 리더가 돼? 나는 이제 막 뭐 아르바이트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뭐 무슨 리더가 된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냥 맥락을 가져가세요. 26년도에는요, 기초와 기본만 탄탄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얻고 싶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일단 쟁취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반을 쌓으시기만 하면 가능성이 열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뭔가를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남들만큼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떡볶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만 갖추시면 돼요. 뭐 장소라든지 뭐 대출로 인해서 빨리 승인을 받는다든지 진행을 하는 거지. 어떤 리스크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기본과 기초를 쌓으시고, 한번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후회를 하고 뒤돌아보고 계속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는 선택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오행 카드의 조언까지 한번 볼 텐데요. (8번의) 화, 분골세신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자신을 믿고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분골세신, 화의 8번이 나왔습니다. 자, 화의 8번 앞에서도 나온 카드예요. 여기 있죠? 화의 8번. 자, 이 화의 8번이 의미하는 건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좀 부족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분골세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뭐예요? 뼈를 깎는, 뼈가 부서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내가 단호하게 밀고 나가라. 상황을 해결해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내가 각오를 하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언 얘기해 주는 것은 나의 상황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호님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026년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기본과 기초만 쌓아놓으면 가능성이 열리니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26년도 정말 이 카드의 말에 따라서 행동으로서 쟁취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용신호행 카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조만간 이제 이 용신호행 카드를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먼저 접수를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작하는 시기가 완료가 돼서 받는 건 한 2월 중순쯤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제가 판매를 시작하면 이 용신호행 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전 예약이 기존에 판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좀 DC가 절약된 금액이 있고, 또 그 안에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받아가게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행운 동전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26년도를 위한 또 타로의 신 채널의 행운 부적도 제가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조만간 홍보 영상을 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6년도에 이제 타로의 신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듣고 있는 영상에 이 댓글을 항상 읽어드리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제 이 영상 자체가 이제 25년도의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타신이 그 댓글을 다 읽을 거거든요. 영상 코너에서. 따라서 타신이 읽어주길 바라는 글이 있거나, 뭐 나의 각오가 됐거나, 뭐 타신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본인의 얘기도 좋고, 뭐 궁금한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이 다음 업로드되는 영상 마지막 클립에 이 댓글을 읽는 영상이 포함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는 댓글 이벤트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이 행운 부적을 무료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번 연도는 이제 행운 부적을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고 이벤트로만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댓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가온 26년도 정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으로 가득하시고 행복한 길로 들어서길 바라겠고요. 모두 25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그동안 타로의 신 채널을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온 26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저는 그럼 26년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이미 봄의 기운이 드러난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도 그 전환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타로가 들려준 메시지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기보단 그 길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게 도와줄 하나의 기운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 중에 목은 확장을, 화는 열정을, 토는 중심을, 금은 결단을, 수는 흐름을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올 변화는 이 5 기운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체된 듯한 시간이 계속되었다면 그건 삶의 에너지가 방향을 틀기 전에 조용히 힘을 모으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깊은 밤이 지난 뒤 새벽이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 가장 깊은 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 깨어날 때 우린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리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타로의 신과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변화의 중심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 3번을 선택하신 주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26년도에 다가오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역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주장님들께는 29개 가미수가 나왔습니다. 자, 감미수. 자, 요거는 물이 가득 찬 골짜기이자 빠져나가기 어려운 반복된 어려움을 상징하는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괴거든요. 감.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길을 찾아요. 아래로 흘러가서 결국 길을 찾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헤치고 나아가는 생존의 지혜를 상징하죠. 제가 이 괴를 고르면서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이 지나가는 25년도가 우리 3번 주장님들께 어떤 해였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심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면 25년도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위기가 좀 반복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스스로를 시험받는 듯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거고요.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던 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비가 굉장히 많아서 혼자서 고군분투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이 가미수 자체가 혼자 삭힌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우게 되는 중요한 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5년도 위기의 연속이었고 또 감정이 굉장히 좀 착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결과까지 도출한 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6년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시작과 흐름, 결과까지 봅니다. 17번의 성취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
목의 주비, 화의 7번. 자, 일단 17번의 성취는 나의 꿈이나 목표를 이룬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의 주비는 내가 하기로 하는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드가. 그리고 화의 7번은 내가 굉장히 집중하면서 어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모습을 얘기하는 카드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너무 쉽게 해버리면 내가 경솔한 선택을 했어 할까봐 걱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26년도는 굉장히 신중한 어떤 행동이 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중함을 갖는다. 그런 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는 흐름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26년도에 새로운 목표와 어떤 꿈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야,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럴 수 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갑자기 살면서 내가 어떤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나는 연예인이 돼야지, 이런 걸 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에 있던, 환경에 있던, 위치에 있던, 상황에 있던 간에 26년도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지 라고 하면 그게 꿈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주장님들께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한 어떤 목표와 꿈, 계획, 이런 것들이 일단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정적인 방향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실수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의 선택을 굉장히 현명하게 만들기 위한 신중함이 좀 놓여지는 그런 흐름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볼게요. 목의 주황. 자, 목의 주비와 주황은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챕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금의 주황이 나왔고 주황이 연달아 나왔어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3번에 풍요가 주어졌어요. 중간계의 흐름을 보는데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예시를 또 들어야겠죠? 아니다, 마지막 결과까지 보고 예시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해설을 좀 해드리면, 목의 주황은 내가 아까 전에 주비는 내가 뭔가를 하기를 위한 하기로 계획하는 것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안정적인 방향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목의 주입니다. 그리고 목의 주황은 결과의 의미가 커요. 내가 뭔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금의 주황은 야망을 의미합니다. 야망, 심플해요. 야망, 어떤 큰 부,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성장, 큰 어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둠이 아니라 얻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가 큰 부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의 풍요, 여유롭다. 가진 것이 많고 아낄 것이 많아졌다. 여유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흐름으로 하고 있네요. 중간에 흐름은 굉장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금의 9번, 15번의 유호, 화의 주작. 그래요. 자, 이 많은 분들이 타신 채널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해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는데,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새기고 싶으면 새기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오늘은 조심해야 될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음과 양, 오행이 순환하면서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동함으로써 주어지는 결과, 이거를 이 부처의 가르침 안에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뭔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업보가 되는 거죠. 업보. 자, 26년도를 바라보는 주장님들의 시작과 흐름은 매우 좋아요. 뭔가 새로운 꿈, 목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이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꿈, 이런 거 말고 뭐 무조건 로또 1등 이런 거 말고, 실천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계획과 실천 방안이 바탕으로 된 목표와 계획은 현실에서 이루어주기가 매우 높다. 그것이 큰 부와 자유로운 부를 가지고 온다. 이것은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부가 26년도에는 좀 더 드러나게 되고 여유가 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좀 야속한 게 뭐냐면 내가
어제와 오늘은 너무나 배가 고팠어. 그래서 막 어떤 반찬이나 밥 같은 것도 아낌없이 다 먹어. 절대 막 반찬 투성 같은 것도 안 해. 배고프니까.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 근데 내가 여유가 주어지면 밥과 반찬을 어떻게 한다? 남기게 되고 투정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맨날 왜 밥만 먹어야 돼? 나도 고기 먹을래. 아, 왜 맨날 풀만 뜯어? 내가 염소야? 나도 고기 먹을래. 이렇게 돼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쵸? 지금 보면 물론 제가 앞으로 타로의 신 채널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들을 매번 같이 시청해 주신다는 근거 하에 제가 이제 그때그때 가서 좀 자세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미리 보기에서 좀 보면 이 주장님들이 26년도에 어떤 상반기 정도는 굉장히 여유롭게 흐름이 좀 주어집니다. 거의 상하반기 초반까지는 그래요. 여유롭게 주어지고 결과도 주어지고 재물복도 붙고 좀 여유가 이 기본의 중심으로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한데 유혹수예요. 15번의 유혹은 말 그대로 유혹수입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거나 제안하거나 어떤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악마들에게 가장 무섭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고, 악마는 일반 사람들을 꼬드기고 본인들이 원하는 입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좀 고차원적인 비유를 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뭔가 솔깃한 제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년도에. 근데 그 솔깃한 제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화의 7번처럼 경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솔깃한 제안 이후에 내가 상황을 책임지기 급급해요. 어떤 이득을 봐서 좋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마무리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뭔가를 닦아야 됩니다. 누가 싸질러 놓은 건지 몰라도 내가 닦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26년도에 마지막의 흐름에 거의 제가 볼 때 하반기 한 8월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8월 이후부터인데 잘 될수록 우리가 그것들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해야겠죠. 버는 게 있으면 써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벌기만 하면 음양오행에선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 적금하고 이런 걸 빼고 적절하게 써주는 것도 있어야 음양오행이 순환하면서 내가 갖게 되는 부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음양오행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새롭게 들어오는 솔깃한 제안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요약을 하면 26년도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새로운 꿈이나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실행으로 옮기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루트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가 돼서 어떤 큰 부나 재물적인 이득을 쟁취하게 될 흐름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솔깃한 제안이나 나를 유혹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하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주어지는 변화에 있어서 우리 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의 5번. 네, 또 나오네요. 화의 7번. 목의 7번. 자, 첫째. 과거에 있어서 이미 지금 갖고 계신 감정을 좀 빨리 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실망, 후회, 슬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 만들어진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느 누구의 상황이더라도 현명하지가 못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떠나보낸 걸 수도 있고 뭔가를 크게 잃어버린 걸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큰 짐덩어리를 얻은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뭐다? 새로운 26년도에 부로 잘 되든 어떤 뭐 목표가 정말 이루어지든 간에 지금의 감정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감정, 슬픔, 후회, 실망 이런 것들 얼른 싹 25년도가 지나가는 이 영상에서 다 같이 묻어서 버려버리십시오. 과감하게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화의 7번. 이 카드가 자꾸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25년도에 우리 주작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개인 상담을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한 분들은 좀 알겠지만 29개 가미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위기가 반복됐고 본인 스스로를 시험받는 듯한 상황이 이어졌다.
내가 그 시험 안에서 어떠한 선택이 계속 후회를 불러오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앞으로의 결정은 뭔가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만 하자. 자, 그리고 신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딱 뒤집기 전에는 이 카드가 좋은 카드인지 나쁜 카드인지 주의를 요하는 카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듭시다. 내가 이 카드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지 생각을 딱 하고 이 카드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카드를 따라가겠다라고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카드가 설령 나쁜 카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뽑은 나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의 7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마. 제일 좋은 건 선택을 해놓고 후회하지 않는 거야. 선택을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책임을 지고 뭔가를 메꿔야 될 것 같으면 메꿔. 그러면 돼. 지나간 시간의 감정을 계속 투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의 7번은 뭐냐면 대비하라는 겁니다. 25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많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저거 뜨거운 줄 모르고 만져가지고 손에 화상 입었지. 아, 저거 내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 위험에 내가 노출됐었지.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앞으로를 향한 대비입니다. 이제 26년도에 우리 주장 여러분들 대부분이 본인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고 실제로 그 뚜껑을 열면서 어떤 답을 얻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버실 거고요. 자, 그런데 대비를 해야 돼요. 주어진 것만 급급하게 해결을 하게 되시면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여유롭게 나아가려면 미리미리 앞날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꼼꼼하면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있어야 되는 거,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 상반기에 해야 될 거, 하반기에 해야 될 거 미리미리 준비하실수록 좋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타신이 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이거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몫만큼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호행 카드의 조언을 한번 볼 텐데요. 토의 9번 언사 안정이 나왔습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물러나세요. 모든 일이 안정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토의 9번이 나왔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미 어떤 규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장 여러분들께는 9번의 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땅이 그만큼 넓어요. 1부터 10까지 있기 때문에 9라고 하는 숫자는 내가 이미 지니고 있는 땅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땅이 많으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관리를 할 게 손이 많이 가요.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계절마다 저거 해줘야 되지.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땅이 넓은 만큼 수확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돈을 써야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마음을 비워라. 한 걸음 물러나라. 모든 일이 안정될 거다. 내가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있어서 내가 다소 압박감도 느끼고 부담도 느끼겠지만 내가 그냥 몇 가지 좀 해보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빨리 비워라 이 얘기입니다. 언사 안정. 이해되시나요? 내가 앞으로 하게 되는 일에 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이 넓은 땅 내가 다 수확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손을 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과정이 길어지니까 애초에 그래 내가 9개의 땅이 있지만 이 중에 3개는 뭐 하고 이 중에 3개는 뭐 하고 이 중에 3개는 뭐 해서 딱딱딱 3등분 해가지고 이만큼은 하고 이만큼은 안 되면 그만해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다고 해서 그 땅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손을 떼라. 빨리 비워라. 그래야 하는 일이 나머지만큼이라도 안정화가 된다.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용신호행 카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 조만간입니다. 용신호행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판매가 돼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단순한 타로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뜻을 함께하는 카드입니다. 물론 조만간 홍보 영상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는 구도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드리는 특별한 상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운 동전부터 해서 또 26년도 행운 부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인사이트한 어떤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 가격적인 혜택과
또 사전 예약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을 전달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영상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리면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선택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자체가 25년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6년도가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새해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따라서 25년도 한 해 동안 타로의 신 채널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26년도에 또 새로운 타신의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 26년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이미 봄의 기운이 드러난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도 그 전환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타로가 들려준 메시지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기보단 그 길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게 도와줄 하나의 기운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 중에 목은 확장을, 화는 열정을, 토는 중심을, 금은 결단을, 수는 흐름을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올 변화는 이 5 기운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체된 듯한 시간이 계속되었다면 그건 삶의 에너지가 방향을 틀기 전에 조용히 힘을 모으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깊은 밤이 지난 뒤 새벽이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 가장 깊은 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 깨어날 때 우린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리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타로의 신과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변화의 중심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 4번을 선택하신 청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새해에 다가오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역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청룡 여러분들께는요 13괴 천화동인이 나왔습니다. 자, 천화동인 여기에 동인이라고 하는 건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와 뭐 협업, 팀워크 같은 것을 뜻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화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화에 불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이제 불이 있는 구조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와 넓어지는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천화동인을 뽑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 청룡분들께 25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는지를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천화동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무언가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했던 일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또한 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기회와 성장이 많았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청룡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뭐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뭐 새로운 팀, 파트너, 연대감이 이 삶의 주제가 되었던 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천화동인이 말하는 건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해였다. 물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보단 사람들과 함께 좀 많이 부딪히게 되는 해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가오는 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6번과 금의 6번, 금의 청룡이 나왔습니다. 자, 화의 6번은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나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진다, 여유가 주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금의 6번, 연달아 6번이 나왔습니다. 자, 금의 6번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 누군가 선물을 들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금의 청룡입니다.
둘 다 금이죠. 재물운이 먼저 반겨주는 게 26년도의 변화입니다. 금의 총령은 내가 행동을 한 만큼 값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커요. 내가 일구어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어진다가 아니라 일구어낸다. 행동함으로써 얻어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세 장의 흐름을 좀 먼저 본 건데 대체적으로 25년도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해래요. 이 카드의 의미에서 25년도가 어떠했던 간에 26년도는 25년도보다 훨씬 더 나아, 이 얘기를 좀 하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실력을 인정받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행동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제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한 것만큼의 어떤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도 좀 많이 뿌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7번의 돌파,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목의 청황,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결과를 얘기하고요. 자, 금의 청황, 청황이 연달아 나왔네요. 금의 청황은 야망과 큰 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시작과 흐름에도 재물운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뭐 재물운이 많아야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대부분이 다 원하시는 부분일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7번의 돌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돌파를 하게 되는 일이 좀 많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부시고 헤쳐나가게 되는 일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내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작년보다 매출이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6년도는 이해가 쉽죠. 25년도는 1년 매출이 뭐 다 따져도 1억이 안 됐는데 26년도는 1억 넘을 것 같은데 떡볶이집으로 매출이 1억 넘으면 상당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1억 넘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떡볶이 맛을 막 인정해줘. 여기 맛집이야. 저 숨은 고수의 집이야.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야. 뭐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게 되는 거고. 금의 청룡은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 한 만큼 얻어내는 값이라 했죠. 내가 장사를 하는 수만큼, 팔게 되는 양만큼 돈을 번다,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쉽죠? 자, 그 와중에 장애물이 있어요. 뭔가 내 장사를 방해하는 것들, 혹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 세금을 떼나가는 것들, 세금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이 필요한데 고물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또 떡볶이를 또 새롭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다 돌파를 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 까딱하면 떡볶이 장사가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뭔가 종합 풀세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놓는 변화가 26년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금의 청황, 야망을 갖게 된다, 야망을 얻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부를 얻게 되는 결과의 운은 있어요, 우리 청년분들께.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자면, 내가 이 정도라면 이번 연도에 내 목표가 이거 떡볶이집으로 2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흐름이 중간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이니까는 딱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작되는 게 6월과 7월 그때거든요. 이제 그때쯤 가면 이거 요대로만 가면은 이거 이번 연도 좀 대박이겠는데 라고 하는 흐름이 묘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락을 잘 가져가십시오. 자,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목의 4번, 금의 청비, 15번의 유혹이 나왔습니다. 자, 목의 4번은 자리 잡고 결실 맺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뭔가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안정적인 상황이 오래 간다는 의미예요. 얘는. 자, 그리고 금의 청비는 현실적인 경제성의 이득을 얻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좀 중요한 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장사를 운영하기 위한 부분에 어떤 필요한 수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게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좀 얻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현실에 들이닥친 경제와 관련된 문제점. 예,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그 소프트웨어 머신이냐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창이 떠가지고 창이 갑자기 종료가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카드는 내가 어떤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득을 얻는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26년도 하반기에 좀 놓여져 있어요. 뭐 한 9월, 10월 이때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번에 6억이 나왔는데, 자, 이제 27년도쯤 다가가서 또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26년도 중하반기쯤 이후에 흐름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의 계획도 막 세워 가실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제한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번의 유혹 자체가 이제 유혹수를 얘기합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사기수도 되고요. 누군가가 잘 되고 있는 흐름에 나를 알아버리니 이거 해볼래요? 저거 해봅시다. 이거 좋습니다 하면서 추천해주게 되는데, 그것들을 내가 그냥 덥석 잡아버리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꼬임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26년도를 전체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다가온 해는 25년도보다 더 풍족하고 더 얻을 게 많다. 더군다나 내가 타인에게 인정도 받고 그에 따른 어떤 보상도 받으면서 재물적인 것에 일의 증가가 있으므로 해결하면서 얻어내게 되는 보상도 많다. 이게 2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장애물이 좀 만나지더라도, 봉착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좀 풀어 헤쳐나가면서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야망을 꿈꾸게 되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게 된 안정된 시스템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뭔가 크게 들어온 폭이 오래 가게 되는 흐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연도가 바뀌는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시점인 한 10월이나 뭐 그쯤 되면은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해오게 될 것인데, 그 제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우리 청년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7번, 13번의 사흥룡, 금의 5번이 나왔습니다. 자, 금의 7번은 어떠한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의 사흥룡, 끝내라, 정리해라, 이런 얘기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금의 5번은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결과보다 미치지 못한 좀 부족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랫동안 노력한 것에 있어서 내 생각보다 결과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과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과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두고 있는 미래를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기존의 흐름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진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 내가 떡볶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어 놓은 신메뉴가 있었어. 뭐 어떤 메뉴라고 할까? 불꽃 맛이 나는 고추맛 떡볶이라고 할까요? 네, 불꽃 맛이 나는 고추맛 핵떡볶이,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거는 타신이 정말 신메뉴로서 생각하는 어떤, 네, 정말 비장의 무기 같은 메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시도를 했어. 불꽃 맛이 나는, 네, 핵떡볶이, 네, 고추맛 핵떡볶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름도 어렵다. 괜히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무튼 그걸 내가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야. 근데 이제 나의 어떤 신조가 뭐냐면, 나는 한 번 한 건 끝까지 안고 간다, 이런 신조야. 그러면 사람들의 평이 좋지 않아도 나는 그 새롭게 만들어낸 신메뉴를 계속 만들겠죠? 근데 할 때마다 내가 어때? 막 속상하고 실망하고 답답하고 짜증나. 그러면 내가 이 신메뉴를 계속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신조가 있어도 할 때마다 어때요? 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카드가 얘기하는 게, 너가 지금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기대했던 결과만큼 주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이제 그거 그만 끝내.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새롭게 할 것들을 찾아봐.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 그러면 이제 신메뉴 그만하고, 그래, 어차피 이런 거 같으면 그 고추만 핵떡볶이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걸 해보자. 새로운 메뉴에 좀 도입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뭔가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기대보다 못 미쳤다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신호행 카드의 조언까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건 맥락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의 맥락을 살펴가시는 겁니다. 토의 5번 임중도원이 나왔습니다. 책임감을 지니세요. 어려운 일일수록 보상이 큰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의 5번, 물론 이것도 이 금의 5번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데, 책임감을 지녀라. 어려운 일일수록 보상이 크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5개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의 5번이기 때문에. 근데 5개의 땅에다가 내가 똑같이 다 옥수수를 심었어. 옥수수를. 근데 그 옥수수가 어떤 땅은 정말 거름도 잘 되고 병충해가 없어서 아주 맛있는 옥수수가 됐고, 어떤 땅은 병충해가 계속 들이붙어가지고 옥수수가 맛대가리 없이, 맛대가리?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맛이 없이 자라났어. 그러니까 좀 어떡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죠. 옥수수가 내가 다 수확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 땅의 토질도 중요하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는 거름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또 약을 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임중도원은. 그리고 내가 뭔가 오랫동안 노력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안 될 팔자라 그래, 운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 일이고,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계속 할 건지,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할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의 선택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금방 결과가 드러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자세, 책임감을 짓는 자세, 그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타로의 메시지 중에 내가 오랫동안 노력한 게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만 좀 포기를 할까, 그만할까, 새로운 걸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단계도 깔끔하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음양오행 자체가 새롭게 순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돼야 새롭게 하는 것도 잘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용신오행 카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조만간 여러분들께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이 사전 예약을 통해서 먼저 좀 판매를 해요.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시점은 2월 중순이 될 거고요.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판매가 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또 거기에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받게 되는 특별한 어떤 스페셜 선물이 있습니다. 행운 부적이라던가 행운 동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행운 동전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신 분들께만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운 부적은 제가 행운 부적은 매년 만드는데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이벤트로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으로 용신오행 카드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이 말의 해죠, 이 붉은 말의 해에 맞는 행운 부적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께 가져가실 특별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영상 제작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용신오행 카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타신과 함께 가실 분들께는 조금 더 특별한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단순한 타로 카드가 아닙니다. 음양오행법의 계산에서 만들어진 카드니까 단순한 카드의 조언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과 내 흐름을 보좌해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25년도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래서 제가 이제 26년도부터 뭘 할 거냐면 영상의 댓글들을 다 읽어주는 코너를 만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러한 어떤 타신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또는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 혹은 뭐 바라는 게 있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것들을 댓글에다가 말이 꼬이네 댓글에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이죠, 이 다음 영상에다가 이 영상에 남겨진 댓글들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넣을 겁니다. 영상의 댓글이 뭐 5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간에 다 읽을 거거든요.
물론 1000개까지 달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코너를 26년도에 새롭게 좀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가온 26년도 카드의 의미에 따라서 정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유가 좀 더 주어지고 25년도보다 더 잘 되시기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5년도에 이 영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25년도 동안 이 함께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다가오는 26년도 새해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이미 봄의 기운이 드러난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도 그 전환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타로가 들려준 메시지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기보단 그 길을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게 도와줄 하나의 기운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 중에 목은 확장을, 화는 열정을, 토는 중심을, 금은 결단을, 수는 흐름을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올 변화는 이 5 기운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조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체된 듯한 시간이 계속되었다면 그건 삶의 에너지가 방향을 틀기 전에 조용히 힘을 모으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깊은 밤이 지난 뒤 새벽이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 가장 깊은 밤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새벽이 깨어날 때 우린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리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타로의 신과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변화의 중심에서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로의 신